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삶의 스토리 19번째 키워드는 관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소통 기술 영역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관심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우리는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호기심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술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나한테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나는 어떤 특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나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지?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한 관심 및 질문을 통해서 탐색하고 알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결국에는 질문을 통해서 탐색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좀 던지고 호기심을 던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이런 것들이 바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관심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있습니다. 이 말은 관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안 묻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것과도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이든지 오래된 부부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익숙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더 저변에는 이제 너에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어.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오래된 부부일수록 아니구나. 오래된 잘 사는 관계가 좋은 연인 부부일수록 들여다보면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고 일상적이긴 하지만 너한테 나는 늘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잘 던져보는 삶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타정원 가려면 이 방향이 맞나요? 최근 경제학에서 이슈가 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 그런데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부장님, 이 보고서 금일 5시까지 보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고 있거든. 5시까지 보내야 되는 거. 그런데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리고 오늘 11시 30분 회의 맞죠?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도 던지고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하면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설득이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설득은 되기는 하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설득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설명 방식보다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이 사람을 한 번만에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내가 줄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뭐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나를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중하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NO! 그렇게 쉽게 단정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럼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하는 이유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관심과 배려를 위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상대방을 진짜 배려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묻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피자도 좋아하고 순댓국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먹고 싶어? 상대방에 대한 관심 배려입니다. 너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아?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세은님은 주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면서 보내는지요?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10년이든 20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오래되어도 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밥 먹었어?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점심으로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즉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먹었다? 안 먹었다?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너 오늘 뭐 먹었어? 궁금하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은 정보들,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폐쇄적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대답이 yes 혹은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갈 거야? 간다? 안 간다? 그보다는 오늘 집으로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많은 것들로 설명을 좀 하게끔 하는 질문들을 개방적 질문입니다. 개방적 질문이 좀 더 상대방한테 관심 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좀 더 관심 있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방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음표를 던지기보다는 나는 너가 그 방향으로 간 이유가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느낌표나 마침표로 물어보면은 뭔가 공격당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음표로 물어보면 뭔가 공격을 당한 듯한 느낌을 보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궁금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알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좀 더 상대방한테 관심 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질문하는 게 좀 더 관심 있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거 못하겠지. 당연히 상대방 네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예스와 노로 듣고 싶다. 내가 예스로 듣고 싶다 하게 되면 예스로 대답을 하게끔 질문을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노라고 좀 거절하는 걸 대답을 듣고 싶다 하게 되면 질문의 형태도 그렇게 던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배려하고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놓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니?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쩌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하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리면서 어떻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좀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나를 조금 배려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이왕이면 간접적으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이 당신의 파트너로서 혹은 연인으로서 혹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